대출 받아서 집 살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내가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치 기간이니 금리니 중동상환 수수료니 어려운 말이 많아서 어떤 상품이 좋은 건지도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또 대출은 어떻게 받는 거죠? 은행 가서 물어보면 되나요? 아, 귀찮아. 누가 대신 한 번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내 집 마련 대출. 간편하게 끝내고 싶은 분들 집중하세요. 다리 아프게 은행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 문자 몇 번으로 나에게 맞는 대출 쏙쏙 골라받을 수 있는 꿀팁을 방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가이드 스페이시입니다. 저도 최근에 신혼집을 계약했거든요. 지금 잔금을 앞두고 있어서 대출을 승인받아 놓은 상태인데 생각해보니까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영상들이 다 대출 관련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받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내 집 마련 대출을 할 때 거쳤던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알려줄 대출 상품 찾는 포인트는 뭐냐면,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는데 대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고, 본업하면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도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상품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도 괜찮은 상품을 찾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찍기 전에 관련 유튜브를 싹 다 찾아보니까 이게 대출 받는 분들의 제일 큰 니즈가 대출을 안 해봐서 좀 막연하다라는 것과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되게 단순하게 해결하고 싶다. 좀 빠르게, 간편하게 머리 쓰지 않고 상품을 잘 고르고 싶다. 이런 니즈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간편한 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대출 상담을 조금 받은 다음에 그 상품 중에서 고르는 거. 되게 단순한 루트죠? 근데 이 단순한 루트에서 함정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대출 금액을 예상하는 거 있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대출 상담사한테 상품을 소개받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대출 상담사들이 본 계약을 해서 계약서 사진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거 안 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도 대출 상품을 팔아야지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라 뭔가 찔러보기 식으로 얘기하면은 계약하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에서 연계하는 대출 상담사 분들의 소개를 받아서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구나 얘기를 듣고 계약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부동산이랑 연계된 대출 상담사 말을 믿을 수 있는 거냐. 솔직히 부동산이랑 짜고 치고 물건 그냥 빨리 팔려고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대강 얼마나 대출 금액이 나올지를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거든요. 첫 번째 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상품을 직접 서칭해보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실 대출할 때 대출 상담사한테 그냥 맡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대출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리, 대출 한도,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좋은 대출 상담사분을 만나서 더 좋은 상품을 추천받을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대출 상품이 어느 정도 조건에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대출 상담사분의 추천이 좋은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주로 사용했던 대출 상담 비교 사이트 한 곳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링크입니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통합한 비교 사이트예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펀드, 보험상품을 알아보는 데도 유용한 사이트죠. 다만 금리나 세부 조건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대출 시에 미세한 금리 차이나 한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대출 조건을 파악하는 데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출 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주택담보대출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뜨면 주택가격,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주택 종류, 금리 방식, 상환 방식을 선택하셔서 검색 조건에 맞는 이 다양한 상품 결과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겁니다.
상세 정보를 누르시면 대출 부대 비용, 연체이자,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마 쓱 둘러보셔도 요즘 금리는 요 정도로 나오고 있구나. 내가 대출 연체했을 때 이자가 요 정도 나오는구나. 중도에 내가 대출을 상환했을 때 수수료를 요만큼 내야 되는구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품만 봐서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DSR 계산기라고 한번 쳐보시면 내가 가진 소득에 따라서 최대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봉 5천 정도 버는 철수 씨가 30년 상환으로 4% 금리대에 4억 주택담보대출을 하려고 하면 DSR 40에 근접하게 걸리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DSR 40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도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빌리고 싶은 금액을 넣고 내 연봉을 넣고 지금 현재 금리를 넣었는데 DSR 40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빌리려는 금액을 조금씩 조정하셔서 내 한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인 금리, 세부 대출 조건, 그리고 한도까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내가 사려는 아파트의 가격에 맞겠다 하면은 이제 매수를 하시겠죠? 그럼 계약서가 생기실 거예요. 그럼 이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상담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대출 상담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대출 상담사와 상담을 하는 건데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대출 상담사랑 상담하면 상담 비용을 드려야 되나요? 두 번째, 이분들 믿을 만한 분들 맞나요? 두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대출 상담사의 경우는 저희가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대신 이분들은 은행에 소속돼 있으시고 만약에 상품을 팔게 되면 수수료는 은행 쪽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상담 수수료를 드리지 않고 만약에 상담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그건 불법이니까 거래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믿을 만한 곳이냐, 사기당하진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만에 하나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 지역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지역에 부동산 관련한 큰 카페가 하나 있으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를 구매했다면 올댓 고양이라는 카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카페가 그 고양시에서 집을 매수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카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출 상담사들이 영업하기가 좋은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가 카페 카테고리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리가 갱신될 때마다 정보도 올라오고 자기 번호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페에 올라와 있는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광고비를 주고 들어온 곳이고 카페 자체가 공신력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기를 친다면 굉장히 후두려 맞겠죠. 그래서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한번 대출 상담사들 번호를 많이 수집을 하신 다음에 저는 한 5, 6곳 정도는 수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리스트에 이제 저희가 문자를 한번 스펙을 정리해서 보내볼 거예요. 필수적으로 계약서는 사진 찍어서 첨부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문자 보낼 때 이런 식으로 보냈거든요. 신용점수, 비대출 여부, 그리고 내가 구매하려는 아파트 주소, 아파트의 KB 시세, 내 연봉 수준, 그리고 필요 잔금, 그리고 원하는 금리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방방곡곡 제가 원하는 스펙의 대출 상품 정보를 뿌려두면 대출 상담사들이 전화가 오세요. 그럼 그분들과 상담을 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선택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상담사분들이 다양한 대출 상품을 안내해 주시면 그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대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막연하게 금리는 낮고 한도는 최대로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로 찾아주세요. 이러면 사실 난감해집니다. 사실상 이런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춰서 대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지를 분명히 해서 얘기해 주시고 상품에도 적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대출을 최대로 많이 받아야 하는 게 우선순위다 하면 한도가 땡땡억 이상 되는 거를 최우선으로 봐주세요.
혹은 대출을 오래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최소 3, 40년 이상 사용할 대출이니 금리가 낮은 것을 우선으로 봐주세요. 혹은 대출을 빠르게 상환할 계획인 경우는 제가 몇 달 혹은 1년 안에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니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적은 것을 알아봐 주세요. 혹은 금리가 상승할 것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고정금리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알아봐 주세요. 이자 상환액이 부담되는 경우는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 기간이 긴 상품으로 알려주세요. 최대한 대출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 위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 집 마련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집을 장만하려니까 막연하게 막막하고 손이 잘 안 가는 그 느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1,8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을 때 대출을 엄청 많이 껴서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하면서 이게 될까? 이게 괜찮을까?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적은 돈으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하는 사회초년생분들, 2030분들 더 좋은 부동산 정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좀 작아서 지금 그냥 지나가시면 나중에 찾기가 어려우실지 몰라요. 그래서 꼭 구독, 알림 설정 해놓고 가시면 젊은 나이에도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 꿀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스페이시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